안녕하세요. 누구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누구나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룬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헨리에크 앤 클라우저 박사는 한원에서 펴낸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저서에서 종이 위에 목표를 쓰면 기적을 일으켜서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목표를 종이에 기록하면 그것은 무의식에 새겨지고 두뇌를 움직여서 원하는 목표와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많은 심리학자들과 성취동기 전문가들도 목표를 글로 기록하는 것이 성공에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꿈과 목표, 소망을 종이에 기록하여 그것을 성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당신과 공유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자신만의 목표를 담은 목록을 작성하세요. 목표가 너무 거창해서 실현 불가능할 것 같아 포기하고 싶더라도 무조건 기록하세요.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도 움츠려 들지 마세요.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전혀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록하세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무조건 쓰세요. 어떤 방식으로 쓰더라도 모두 효과를 발휘합니다. 기록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담아 열정적으로 펜을 움직이면 그것은 스스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의 손으로 삶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생각은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동시성 이론과 그 맥락이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우주로부터의 메시지 혹은 우주적인 교섭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에너지 파동이나 전파, 진동 등을 발산해서 필요한 사람이나 해결책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긴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의 개입이라고 말합니다. 소원을 종이에 쓰는 행위는 우주에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의식입니다. 형식적인 문장을 사용해 스스로 세상을 향해 신호등의 초록불처럼 앞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기록은 두뇌를 움직입니다. 목표를 종이에 기록하는 것은 두뇌의 일부분인 망상 활성화 시스템을 자극하고 뇌의 그 특별한 시스템이 당신을 도와 목표를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새끼손가락만한 뇌줄기의 기저에는 일단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뇌에 저장되는 자료를 분류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통제 중심부가 바로 망상 활성화 시스템입니다. 망상 활성화 시스템을 통해서 긴급한 메시지는 두뇌의 활성화된 부위에 전송되고 긴급하지 않은 메시지는
잠재의식 속으로 전송됩니다. 사람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나 유용한 자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뇌 속의 감시 기제와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망상 활성화 시스템은 두뇌 여과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기록하는 행위는 그 시스템에 성능 좋은 필터를 설치하는 일입니다. 일단 목표를 적기 시작하면 두뇌는 그 목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목표를 기록하는 일은 특정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레이더를 의식 속에 설치하는 일입니다. 기록은 두뇌의 망상 활성화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대뇌 피질로 신호를 보냅니다. 일단 목표를 기록하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두뇌는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잠자는 시간, 꿈꾸는 시간에도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적은 사람들 중에는 꿈속에서 특정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표 달성에 대한 힌트를 생각해냈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목표 달성에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목표를 기록하세요. 그러면 그 행동이 다른 곳에서의 움직임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목표를 기록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벽은 바로 무엇을 기록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원하는 것을 모른다면 일단 기록해보기 시작하세요. 쓰고 또 쓰세요. 기록하다 보면 당신의 목표가 호련히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구체화시키려면 이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와 펜을 침대 옆에 갖다 놓고 졸음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적습니다. 만약 다시 잠을 자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면 그 감정을 기록하세요. 기록한 것을 다시 읽어보지 말고 이 작업을 2주일 동안 계속합니다. 그리고 2주일 후에 모든 것을 읽어보고 그 패턴을 파악합니다. 잠재의식은 기록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말합니다. 때로는 그것은 매우 우회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단서를 남깁니다. 자신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성을 건드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표를 기록하기 시작하면 두뇌는 온갖 종류의 새로운 자료를 당신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통해 야심찬 목표를 계획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해야 할 일을 기록한 계획일지나 아이디어를 수합하는 순간일지를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면 되뇌 피질에 주변에 있는 모든 신호를 파악해 내 삶은 네 편이야. 이런 메시지를 더 자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인식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더 많은 신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즉시 적으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끌어들일 것입니다. 수첩이나 노트를 갖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두뇌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정신을 일깨울 수 있고 찬사를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노트 대신 커다란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주요한 아이디어에서 파생한 여러 가지 다른 아이디어들도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도 좋습니다. 원하는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그 소원이 달성될 수 있으며 당신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애정을 품고 자세히 묘사하세요. 자신의 목표뿐만 아니라 이 목표가 실현되고 난 후에 일어날 특별한 일들도 열거하세요. 당신이 바라는 것만큼 상황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기록을 계속하세요. 기다림의 아름다운 미학을 배우세요. 목표를 기록할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꼈다면 두려움을 머릿속에 남겨두지 말고 바로 기록하세요. 기록을 통해서 꿈과 두려움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기록하고 그것을 휘저으세요. 두려움을 기록하면 비로소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해결책은 현실적인 문제가 됐을 때에만 찾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나갈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펜을 들어서 해답이 떠오를 때까지 기록하세요. 페이지를 가득 채우세요. 계속 기록하면 자신의 힘과 새로운 해결책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를 쇼핑 목록을 쓰듯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세요. 목표를 구체화하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목표를 작성한 목록을 항상 곁에 두고 정기적으로 보세요. 특히 용기를 잃거나 두려운 느낌이 들 때 그렇게 하세요. 이 목록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되뇌이세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용기를 잃지 않으려면 원하는 결과에 집중하세요. 자신이 도달하려는 목적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다다른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런 다음 어떻게 그곳까지 갈 수 있었는지를 되짚어 보세요. 목표를 기록하기만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애당초 그 목표를 원했던 이유를 생각해보고 목표 달성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세요. 목표 또는 자신이 원하는 완벽한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 상황을 묘사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이 떠오를 때까지 기록할 때는 야외에 있거나 특히 물 가까이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요소인 불, 물, 공기, 토양 중에서
물은 창의성을 불러일으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프린스턴 대학 교수 줄리안 체인스는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과 수학적 발견은 침실 패드, 욕조 베스, 그리고 버스, 이렇게 세 가지의 B에서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욕조의 B는 단순히 욕조 안에 몸을 누인다는 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샤워를 하거나 보트를 타거나 호수에서 수영을 하거나 빗속을 걷는 등 모든 종류의 물과의 접촉을 의미합니다. 물, 특히 움직이는 물 가까이에 있으면 아이디어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 물소리를 듣거나 물이 떨어지는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자신의 상상력을 생동감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 근처에 가는 것은 창의력을 높여줍니다. 이때 펜과 종이를 가져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람이 어떤 일에 헌신하게 될 때까지는 망설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을 헌신하는 순간에는 신도 움직입니다. 헌신하지 않았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꿈조차 꾸어볼 수 없었던 물질적인 지원, 만남,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 등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면 온갖 지원과 실제적인 지지가 따라옵니다.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꿈을 기꺼이 기록하는 것은 목표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첫 계단입니다. 이 계단을 밟을 것인지 아닌지는 오로지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제약을 받은 경험은 무의식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로 돌아가서 어린 시절의 한계를 부정하고 규칙을 다시 기록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일을 시도해서 성공했을 때의 영향력이 다음 성공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을 성취감 쌓기라고 부릅니다. 성취감 쌓기 작용은 아주 작은 성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하는 것을 획득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다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세요. 그 만남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자신이 얼마나 목표에 다가갔는지 평가받으세요. 성취는 서서히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지만 말고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뇌는 목표를 가리키는 신호에 주파수를 맞추고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갖는 데 필요한 답을 구하세요. 기도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것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매우 독특한 방법입니다. 질문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편지를 쓰세요. 밤에 편지를 썼다면 아침에 일어나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글로 써보세요.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세웠지만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항하는 걸까요? 그 원인을 기록하세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안전해 보이지 않아서인가? 외부의 힘, 즉 직장에서의 압력, 자금의 부족, 협조적이지 않은 부모나 배우자 때문인가? 계속해서 감정을 적어 나가세요. 기록은 일정한 의식과 결합됐을 때 더욱 신성해집니다. 의식을 행하는 것은 자신을 거대한 존재가 마련한 계획의 일부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목표에 의식을 더하면 자신의 메시지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이 되며 목표의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예를 들면 자신이 바라는 목표를 기록할 때 특별한 종류의 필기구를 쓰는 것입니다. 거의 깃을 다듬어서 펜촉을 만들고 이 펜촉에 잉크를 묻혀서 쓰는 것입니다. 의식은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으며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생일을 축하할 때 케이크와 촛불을 준비하여 하듯이 말입니다. 다만 의식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준비 기간에 공을 들이세요. 자신의 삶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기꺼이 단념해야 할 것들을 종이에 기록하세요. 그리고는 의식을 갖추어 한 장씩 없애버리세요. 그 의식은 종이를 태울 수도 있고 호수나 강물에 빠뜨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리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새 장에 갇혀있던 새를 꺼내어 축복의 말과 함께 하늘을 향해서 날려보내는 것처럼 당신을 저지하는 것은 무엇이든 놓아버리세요. 감사의 마음이 강할수록 감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원하는 것을 갖게 될 때까지 감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당신의 삶에 일어난 온갖 축복을 종이에 쓰세요. 나는 무엇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작고 분명한 것부터 마음껏 종이에 쓰세요. 사람들에게 글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쇼핑을 하거나 누구와 거래를 할 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의 이름을 알아내서 글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축하에 인색하지 마세요. 마음껏 축하하세요. 그리고 축하의 한 과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친절함을 베푸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감사해야 할 일은 더욱 많이 생깁니다. 기록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혹시 이미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자신이 의도했던 방향으로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일어났던 일들을 되짚어 보면서 결과의 결과를 들여다보고 이익에서 파생된 또 다른 이익을 검토해 보세요. 결국 자신이 원했던 것을 다른 길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은 곧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거라는 걸 알리는 신호입니다. 인간의 출생 과정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산 10분 전은 엄마와 아기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순간 출산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고통 다음 순간에는 항상 새로운 탄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은 항상 혼돈 가까이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삶의 방식을 이해한다면 모든 일이 산산조각 났을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성공의 결승점에 가까이 도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자, 잘 들으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